네,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투자TV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500만 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500만 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그 어딘가 은행이 있고 그 은행 어딘가 금고안에 제 이름의 명찰이 붙은 그런 현금 다발이 있는 걸까요? 예. 뭐 좀 웃긴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하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통장에 그냥 숫자로 찍혀 있으면 내 돈이고 카드로 결제되면 내 돈이고 지폐로 낼 수 있으면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종이 한 장이 밥이 되고 뭐 숫자 몇 개가 자동차가 되고 통장 속 화면에 채워지는 그런 잔고들, 그것이 저의 노동의 대가인 거고 저희가 매일 돈을 쓰는데 이게 돈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고 사는 겁니다. 다들 믿으니까 옆에서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나도 믿고 쓰는 거죠.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단순한 질문 하나로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 믿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돈은 종이가 아니고 모두가 받아주는 신용이거든요. 예. 중요한 건 이런 종이의 재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종이가 멋진 금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누가 손글씨를 썼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회 전체가 받아준다는 그런 사실 자체인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원래 좀 이상한 물건이에요. 저희가 돈을 너무 오래 써와서 돈이 이상하다는 감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돈은 정말 기묘한 물건이거든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뭐 별거 아닌데요. 그걸로 제가 뭐 실제로 종이 한 장을 이용한다면 먹을 수 있거나 입을 수 없고요. 그 종이로 집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한 장이 누군가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커피를 사 먹을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누군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건 그 종이 그 자체가 아닌 거거든요. 진짜 거래하는 건 이건 이 종이는 가치가 있다라는 공동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처음부터 쓸모 있어서 강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돈 자체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강해진 겁니다. 이 차이가 진짜 중요해요. 돈이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받아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모두가 받아주기 때문에 그 위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의 핵심은요, 그 수용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돈은 생각해 보면 본질이 의외로 단순해요. 어떤 종이를 들고 있어도 아무도 안 받아주면요, 그 돈이 아니고요. 반대로 그 평범한 종이도 누군가 받아주면 그건 돈처럼 작동합니다. 뭐 예를 들면 종이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전쟁이 있을 때 담배로 화폐로 썼었어요. 계속 담배 피는 사람들이 받아줬거든요. 예. 여기서 핵심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아니고 받아주느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금은 그 자체로 희소하고 아름답고 뭐 오래 가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이나 음이나 이런 금속들도 돈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쓰는 돈 그런 뭐 자체가 뭐 쓸모가 있는 그런 종류의 물건이 아니죠. 그 물건 자체가 금이나 은이라서 뭐 귀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국가가 받고 회사가 받고 식당에서 제가 내면 받아주고 은행도 받고 모두가 받아주니까 돈인 거죠. 얼마나 넓게 받아들여지는가. 확장해서 어떤 국가까지 이걸 받아주느냐. 환전을 어디서 해주느냐. 웃기지 않아요? 어떤 곳에는 이 돈이 환전이 되고 어떤 곳은 이 돈을 안 받아주고. 이런 걸 좀 이해하면요. 돈을 보는 눈이 조금 바뀌실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합의된 표식 같은 거거든요. 어, 좀 더 말씀드려보면 저희는 지폐를 돈이라고 생각해요. 지폐를 돈이라. 실제로 우리는 이제 지폐보다는 숫자로 넘어갔죠. 예. 이 월급의 계좌도 이제 숫자로 그냥 표현된 숫자일 뿐인 거고 카드 값도 그냥 숫자가 줄어들고 계좌에서 나갑니다. 집세도 이제 이체하죠. 주식도 앱에서 숫자로 사고 팔고요. 하루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제 현금을 만지는 시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하나 생기죠. 통장 속의 숫자는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해본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통장 앱에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 어플에 500만 원이 찍혀 있으면 아 이게 내 돈이다. 근데 진짜 그게 어디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그 시작했던 질문인데 정말 제 이름표가 붙은 5만 원권이 100장이 어딘가 따로 보관되어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 돈은 그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이젠 그 개념이 아니고요. 통장 속의 돈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아니고 시스템 안에 기록된 그냥 저의 권리예요. 예. 돈이 어딘가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다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해진 순간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그냥 물건처럼 쏘았다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지만 그것은 예전에 이제 개념인 거고요. 이제는 내가 얼만큼의 권리를 갖고 있다. 노동을 하면 그 권리를 내가 얼마만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은행은 이제는 단순한 보관함 같은 개념이 아니게 됐어요.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예금하고 저축하고 이런 단어들이 저희 머릿속을 지배했는데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돈의 구조를 조금 다르게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은행은 이제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신용을 연결해 주고요. 대출을 만드는 거예요. 대출을 해준다 이런 표현보다는 대출을 만드는 거고요. 예금을 움직이게 하고요. 경제 전체 흐름을 이제 녹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금고가 아니고요. 돈이 이제 오가는 통로, 관문 같은 게 은행이 됐어요. 그래서 내 통장 속 돈이 어디에 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보관보다는요, 이제는 현대의 돈은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관계, 신용, 권리. 그래서 나와 은행과의 관계, 은행과 다른 은행과의 관계, 은행과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 은행이 해주는 기록 그런 것들을 돈으로 권리로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 돈은 점점 이제 실물이 아니고요,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좀 따라오실 수 있을까요? 권리, 관계, 네트워크. 이제 현금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회 전체가 운영하는 그런 거대한 신용망 위에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요, 실체보다는요, 믿음이라는 게 신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게 물건이 아니고 단순 뭐 믿음, 권리, 관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조금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돈이 허상 같다. 믿음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돈은요, 믿음이라서 강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서 약할 수도 있어요. 강해지는 이유는요, 세금도 국가가 자기 화폐로 받죠. 월급도 그 돈으로 받죠. 빚도 그 돈으로 갚고, 기업도 그 돈으로 계약을 하고, 은행도 이제 장부를 그 숫자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미 합의를 했고, 그게 합의가 점점 쌓여 있는 거예요. 몇십 년간.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탑처럼 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돈이 한 돈 종이 한 장처럼 생각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걸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요. 뭐 옆에 있는 김 씨가 나 돈 이 돈 이제부터 이 돈 돈으로 안 칠래 안 받을래 뭐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모든 질서가 이제 확립되어서 저희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기도 하고 돈은 이제 가치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가 너무 커서 가치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강해서 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조, 이 모든 신뢰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돈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요, 사회가 이 사회를 좀 돌아가기 위해 만든 장치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은 사회 전체가 서로의 노동과 상품, 시간을 교환하기 위해 만든 또 다른 언어다. 빵집 사장님은 저의 노동을 몰라요. 제 택시 타잖아요. 택시 기사가 제 노동 가치를 몰라요. 뭐 개발자가요, 제 옆에 있는 자기 뭐 옆집에 사는
뭐 청소부 그분들의 노동을 몰라요. 근데 돈이 있으면 이 복잡한 서로 간의 이해를 불가능한 그런 갭을요 바로 메워줘요. 빵집 사장님, 개발자, 노동자, 개발하시는 분 옆집에 사는 김씨 뭐 그런 분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주죠. 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사회 전체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운영 체제의 한 부분이다. 예, 시스템 전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런 연결고리 같은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종이로 시작했을까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믿음과 신뢰 시스템이란 걸 알겠는데 왜 하필 종이냐? 뭐 표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형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이전에는 금속이었고요. 또 예전에는 뭐 종이었고요. 뭐 지금은 숫자가 된 거죠. 예. 형태는 계속 바뀐 건데 그래서 질문이 왜 종이었을까? 왜 금속이었을까? 그런 것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똑같다. 예. 이걸 남도 받아주는가? 예. 그래서 그냥 그 남도 받아주는 거의 겉포장지가 종이었던 것 뿐이에요. 어떤 때는 금화였던 것 뿐이고 은화였던 것 뿐이고. 그래서 왜 종이 쪼가리 자체가 돈이 되지? 라는 질문은요. 그 답은 종이 쪼가리지만 그것의 본질은 사회 전체가 이 표식을 기준으로 돌아간다. 예. 그것이 껍데기가 종이었을 뿐이고 종이 쪼가리였을 뿐이고 어떤 때는 또 금속일 때가 있었다. 예.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강한 돈이지만 어떨 땐 또 약해요. 예. 정말 종교한 시스템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 종교함에서 나오는 그런 강함, 강력함. 종이 덕분에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거래할 수 있고 저의 오늘의 노동을 내일 맛있는 치킨을 사 먹는 데 쓸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발명이에요. 예. 돈을요 그냥 하나의 뭔가 필수적인 그런 요소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신뢰의 발명품인 거죠. 예. 근데요, 이 발명품이 위험한 부분이 좀 있어요. 만약에요,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 같은 나라, 국가 자체가 위기에 처했거나 전쟁이 났거나 그런 좀 일이 발생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예.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면요, 그 하나의 주축돌이 빠지면 우수수 무너지는 네. 그런 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보면은 강한 하나의 단단한 그런 시스템처럼 보이는데 계속 유지되고 관리돼야 되는 질서예요. 그 질서의 한 축이 빠져버리면 네, 바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돈이 어떤 신뢰 위에 서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온 시스템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 시스템과 신뢰에 돌아가게 만드는 이 발명품이 언제 과거의 발명품, 과거의 유산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은요, 그냥 숫자 자체가 아니고요. 정치, 지정학적 이슈들, 제도, 금융, 심리, 질서가 다 얽혀 있어요. 그 신뢰 한 부분이요, 쉽게 무너집니다. 정말로. 예. 그 미사일 하나로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돈을 제일 모든 것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예. 세상을 재는 절대 기준처럼 집값이 얼마다, 월급은 얼마다, 주식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숫자로 얼마다, 내 자산은 얼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요. 사실 이 돈이요, 이 돈을 그냥 줄 자라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 이 줄 자는요, 스케일이 바뀌는 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돈의 양이 매번 바뀌죠. 언제 돈을 얼마 풀 것이다. 뭐 이런 연준의 발표들. 예. 그만큼 신뢰도 변하는 거고요. 금리도 바뀌고 구매력이 변합니다. 이 돈의 구매력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자산 가격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돈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자산을 증식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 이 자산이 올랐을까? 그냥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혹시 돈의 기준이 달라졌나?
국제 정세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지?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있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돈이 지금 어떤 구조 위에 올라와 있지? 예. 그래서 돈은 많은 사람들이 배경으로 보는데요. 아닙니다. 분석해야 되는 그 중심점에 같이 있는 하나의 대상인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요. 제가 왜 종이 쪼가리 자체도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 믿는 걸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단순합니다. 답은 종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이라는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속의 본질, 사회 전체 질서, 국가, 은행, 기업, 가게, 모든 상관관계들. 예. 그래서 이 종이는요, 모두가 받아주는 그 신용을 싸고 있는 포장지인 겁니다. 예. 근데 그 신용이 너무 깊고 사회에 깊숙이 박혔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배경으로 생각하는 거죠. 돈의 본질은 결국 사회 전체가 동의한 수용, 그런 수용의 힘을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 종이 한 장인데 사람들이 출근을 하죠. 네. 기업은 움직이고요. 도시가 세워질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굴러갑니다. 그런 중심으로 세상을 굴리기로 모두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다는 건 사회가 이 거대한 믿음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 신기하죠. 그냥 이 하나의 믿음, 그 거대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표현을 하려 표현했는데 사실 어려워요. 돈이 그만큼 화폐라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 어떤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게 그냥 돈일 뿐일까요? 아니면 돈이란 그 형식을 띤 또 다른 무엇인가일까요? 뭐또 다른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배우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